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블리키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RG 윙건담 제로 EW 앤드 드라이츠베르크 티타늄 피니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RG 톨기스 티타늄 피니쉬랑 같이 예약을 받은 한정판입니다. 웹 한정판으로 2018년 7월에 예약을 받아서 10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11월에 발송이 됐고요. 티타늄 피니쉬인 만큼 코팅에 대한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반딱거림 정말 이쁘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 게이트 자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가격은 엔가로 6,600엔, 국내에선 79,200원이었죠.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건 드라이츠베르크가 하나 한 세트 들어가 있다는 것. 하지만 드라이츠베르크는 원래 두 세트가 있어야 온전한 전체가 되는데 여기는 한 세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구매해야 드라이츠베르크가 6개가 끼워진다, 도펠트가 된다 라는 거는 좀 가격도 센데 하나는 더 끼워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이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게이트 자국은 이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리는 굉장히 심합니다. 저 진짜 거의 달마시안이에요. 거의 점점점점점점. 뒤통수는 범이고요. 뒤통수 여기 크게 이만하게 땜빵이 하나 있어서 야, 이거 심한데? 그런 생각을 만들면서도 계속 하게 되네요. 지금 리뷰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RG 윙제로 티타늄 피니쉬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일반 버전의 RG 윙제로와 다를 건 없습니다만 이제 코팅됐다는 게 다르죠. 그래서 광택이라든가 때깔도 조금씩 달라 보이고 전반적으로 좀 은은한 이 티타늄 피니쉬의 그 느낌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일반 컬러와 비교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큰 건 이거겠죠. 날개. 확실히 색깔도 진해졌고 전반적으로 은색의 그 티타늄 색깔이 좀 퍼져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생 하얀색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데칼을 안 붙여서 그런가 조금 허전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RG의 디테일이 좋아서 보기는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외형이 같기 때문에 색깔만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마에 있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 여기는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있는 이 금색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깔이 그냥 노란색이나 일반 코팅보다는 훨씬 고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보기 좋고요. 머리 자체도 그렇고 목 부분도 그렇고 일단 티타늄 피니쉬 코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메탈릭 사출에다가 글로스 인젝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팅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메탈릭 컬러 정도, 물결도 그대로 보이고요. 그 외의 부분도 마찬가지. 빨간색도 역시 사출은 그냥 메탈릭 사출의 글로스 인젝션이라 글로스 인젝션 느낌만 좀, 광택만 좀 나고 전부죠. 기본적으로는 제공되는 게 이 리얼리스틱 데칼 있죠? 이 메탈릭 실 이거 제공되고 추가적으로 습식 데칼이 제공되는데 역시나 코팅판이라 그거 붙이진 않았습니다. 다리 쪽 역시 화려하게 색깔도 광택도 은은하게 빛나줍니다. 하지만 역시 게이트 자국이 겁나 신경 쓰이긴 하네요. 이건 너무 심한데. 그리고 다시 한번 날개 부분 화려합니다. 진짜 광택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게이트 자국만 빼면요. 전반적으로 좋아하던데 게이트 자국에서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나? 내부도 마찬가지. 안쪽도 이제 코팅의 은은한 매력이 확 올라오네요. 그리고 바깥쪽 부익 보조익 부분도 역시 티타늄 피니쉬라서 색깔은 은은하게 빛나줍니다. 보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다리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 게이트 자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코팅된 이 색깔에 비해서 뭐랄까 게이트 자국이 전부 다 두껍다니까. 이 다리 쪽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발목 앵클가드나 발등, 앵클가드 앞쪽, 종아리 위에 무릎 쪽도 마찬가지, 허벅지도 이렇게 다 있어요. 안쪽을 봐도 마찬가지. 안쪽이 좀 더 심한 느낌이죠. 굉장히 게이트 자국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팔 쪽도 있어요.
이제 팔뚝 안쪽에 살짝 가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부분 두껍게 되어 있고, 가장 치명타인 거는 뒤통수입니다. 거의 땜빵 내지 막 탈모 수준으로 이렇게 게이트가 엄청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예요. 다리도 다리지만 마찬가지고, 날개도 뭐 마찬가지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부분 많고, 특히 보조익 부분은 이렇게 날개를 내려보면은 밑에서 보이고 옆에서 보이고, 안쪽에서 봤을 때도 살짝씩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게이트 자국,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해요. 역시 이마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딱 깎여나간 이마는 뭐 회생이 안 되네요. 그대로 가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움직이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코팅된 부분이 관절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뭐 목이 움직인다거나 숙인다거나 든다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깨 부분도 앞으로 쭉 빠져나오는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어도 역시나 이제 어깨 부분 올라가면서 가동하는 거 마찬가지. 팔꿈치가 이중관절로 크게 가동하는 것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단지 희한하게 이 오른쪽 손목만, 왼쪽 손목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오른쪽 손목만 좀 많이 헐거워요. 보이시나요? 얘는 괜찮거든요, 비교적. 근데 얘는 되게 헐겁거든요. 이거 라이플 하나 들 수 있나 모르겠어. 왜 갑자기 이러지? 오래돼서 그런가, 금형이? 허리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꺾이는 거 여전히 좋고요. 들고 숙이고 꺾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동률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고관절, 이 스커트 부분을 크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고관절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드는 것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 부분이 이렇게 당겨주면 밑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다리를 좀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은 이대로 이중관절, 허벅지 슬라이드와 무릎 연동이 존재합니다. 해에서 움직였을 때 상당히 화려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었죠. 발목도 상당히 유연한데 이 발바닥 부분이 여기가 조금 헐겁다는 느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코팅판이 되어도 말이죠. 거기다 날개 부분 역시 앞뒤 가동, 회전, 상하, 각도 조정, 그 상태에서 뿌리 부분이 또 움직이는 회전까지 존재하고, 이 뒤쪽 부익 부분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이거나 들리거나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무장은 어떨까요? 먼저 이제 기본 내부 무장, 머신 캐논, 이렇게 어깨 양옆에서 올라오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안쪽에 캐논 부분이 보여서 보기 좋네요. 그리고 빔사벨 부분 백팩에 숨겨져 있었죠. 여전히 클리어 그린 파츠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빔사벨에도 게이트 자국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트윈버스터 라이플, 일반 컬러와는 다르게 이제 메탈릭 컬러로 사출이 됐고요. 일반 컬러는 그냥 회색이었다면 이번엔 건메탈이죠. 색깔은 참 무게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트윈버스터 라이플 상태, 이걸 이렇게 쪼개서 일반적인 라이플 상태 둘 다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인질로 들어가 있었던 드라이츠베르크, 입체화로는 잡지 부록으로 처음 되었지만 이번에 깔끔하게 그대로 싹 다 부속을 해주었습니다. 한 세트 드라이츠베르크 1개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무장은 화려합니다. 네, 확실히 내부라든가 이런 디테일 부분도 안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포구라든가 겉부분에 뭐 심플한 형태 다 재현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츠베르크에서 요렇게 슬라이드해서 파츠를 빼면 요렇게 하면 메서츠베르크로도 활용을 할 수 있죠. 라이플이 3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역시 이 트윈버스터 라이플과 합체한 드라이츠베르크 버스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추가 옵션 요거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분해 후에 트윈버스터 라이플 바닥 쪽에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 위에 덮어주고, 좌우의 파츠를 조합 후에 그 위랑 짜잔! 드라이츠베르크 버스터 완성됐습니다. 멋있네요. 오, 와우. 요거 일단 들려볼까요?
그리고 이번에 트윈버스터 라이프를 들 때 어깨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들었을 때 어깨 쪽에 고정 파츠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받쳐줄 수 있는 요거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어깨 부분이 받쳐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각도도 앞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려봅시다. 네, 어깨 양옆에 추가 파츠 장비했고요. 요대로 팔을 앞으로 모아주면 최대한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손목 헐거운 것 때문인지 정작 이제 오른손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티고 계속 이렇게 축축 처져요. 그리고 정작 어깨는 짱짱해서 어깨 받침대 있죠, 아까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어라라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손목 보호대 같은 걸 넣어줬으면 그 부분이면 훨씬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버스터를 장착하라고. 드라이스베르크 버스터 아래쪽 이 세 개의 이제 스베르그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면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베이스까지 올려서 완성해봤습니다. 역시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손목이 헐거운데 오히려 받침대는 어깨를 주니까 의외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이 드라이츠베르크 생각해보면은 도펠트라 그래서 이 메서스베르크를 6개 달 상태를 말합니다. 한 세트가 3개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윙제로 하나 더 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6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도펠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좀 불안한 게 6개 달면은 이 베이스도 못 껴요. 이 바닥까지도 6개를 껴야 되니까 해봅시다. 자, 베이스를 빼고 아래쪽에도 메서스베르크 나머지도 전부 다 달아주면 짜잔! 도펠트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화려하긴 한데, 이게 피규어 쪽에서는 메탈 콤포지트에선 요거 들 수 있도록 아예 팔뚝 지지대 자체를 줬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손목 못 버텨주고요. 베이스 사용 불가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요 상태면은 전시할 때는 이렇게 차라리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전시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는 이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었던 베이스, 드라이츠베르크,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빔사벨 파츠, 그리고 기존 일반판과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편손, 가동손, 주먹손, 그리고 무장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액션 베이스 조인트, 아까 봤었던 추가 조인트, 구성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어깨 보강용 파츠, 거기다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과 함께 144분의 1 히로 유입까지 티타늄 피니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외형 볼 때 못 보여드렸는데 이 날개 전개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입과 주입까지 전부 다 전개해서 화려하게 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로는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가 있지만 습식으로 메탈릭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빛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죠. 해서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양이 좀 있다 보니까 붙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붙이고 나면 굉장히 화려하겠죠.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베이스, 한 가지 추가 기믹이 있는데 이 베이스를 펼쳐서 분해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베이스 하나씩 이렇게 사이에 하나씩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트윈버스터 라이프를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서츠베르그라든가 아니면은 드라이츠베르크를 들고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수납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권 돌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팔을 앞으로 꺾고 어깨를 쭉 빼서, 자, 이렇게 어깨 장갑까지 슬라이드로 내려주고 무릎도 약간 역각으로 꺾어서 무릎 관절도 좀 조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대쪽도. 자, 다음 날개를 앞으로 가져서 덮어줍니다. 앞쪽에 있는 깃털은 앞을 보도록 이렇게 꺾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훤히 드러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앞에서는 이제
대기권 돌입할 때 앞에 막아주는 형태죠. 액션 포즈는 이 메서츠베르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액션 포즈, 공식 포즈 중에 이렇게 라이플이 들이대고 있는 포즈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액션 포즈 취해봤는데 나름 좀 작은 무장이긴 하지만 박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윙건담 제로 EW 앤드 드라이츠베르크 티타늄 피니쉬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격 대비하면은 차라리 드라이츠베르크 한 세트만 더 넣어주지 라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줬으면은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간 구성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게이트 자국 너무 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연식이 좀 돼서 그런가 손목 부분이나 이런 거 좀 몇몇 자질구레한 이런 문제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외형 7점. 게이트 자국이 정말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깎인 여기 이마 여기 확 깎여가지고 그것도 여전하고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래서 게이트 자국이 정말 심했다. 처음에 기획될 때 코팅에 대한 원래 그런 기획이 없었나? 배려가 전혀 없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8점. 예, 뭐 전반적으로 뭐 원래 가동 범위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이 손목 부분이 희한하게 이게 프레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얘도 연식은 좀 됐어요. 그래도 5년 이제 됐으니까 거의 횟수로. 근데 이게 손 너무 헐거운 거예요. 이게 막 덜렁덜렁거리니까 이러고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개체마다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 건 유독 심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8점 줄까 하고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도 8점. 가격 생각해보면은 드라이츠베르크 한 세트는 더 있어도 됐다. 런너 한 장이거든요. 이렇게 한 장은 더 있어도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믹 부분에서 좀 그건 있었어요. 예. 정작 두 세트를 사서 도펠트를 만들려고 다 6개를 꽂았는데 액션 베이스를 사용을 못해. 이게 뭐야? 약간 반쪽짜리까지는 좀 그렇고 한 3분의 2쪽 정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는 7점 줄까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RG 윙제로 단체로만 보면은 하나로만 보면 참 좋았는데 코팅이 되고 정작 게이트 자국이 보이고 만들고 보니까 되게 많이 신경 쓰여요. 다리도 정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옆으로 트는 순간 양옆에 다 있으니까 와 그리고 날개에도 있고 막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립할 때는 건담 마커 화이트라든가 아니면 도료 화이트도 좋습니다. 살짝 콕콕콕 게이트 자국에다가 찍어주시면은 조금 덜 해요. 확실히 좀 신경이 덜 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